자, 여러분 출발을 해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다음 참여자분 모실게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박변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썸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닉네임이 제가 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박변님이라서 혹시 변호사가 아닌가?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어?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이고요. 네. 평상시에 업무할 때도 쌈무이님 라디오 이제 다시 듣기로 챙겨 듣다가 생각난 사연들이 있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 뭐 어느 분야 전문이신가요? 저는 형사 쪽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민사나 아니면 이혼 같은 것들도 겸사겸사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연락할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없으셔야 될 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인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우리 변호사님, 우리 박변님, 아,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오늘 가위를 주제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정말 친한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한테는 정말 친한 형님이 있어요. 음. 혈육은 아니고요. 제가 편의상 이분을 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독특하게도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형님이 고등학교에서 소풍 활동을 한 다음에 겪은 일입니다. 음. 김형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음. 다들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은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산이나 놀이공원 이런 데로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형님도 그 고등학교에서 오늘은 산으로 가자 이렇게 정해져서 당일치기로 산을 놀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 오래되셔서 어떤 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버스를 타고 꽤 달렸다고 해요. 2시간 정도 달려서 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술고등학교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다 여학생이잖아요. 네. 네, 형님도 다니셨을 때 그 학교 전교생 중에 남자가 형님을 보면서 총 4명밖에 없었대요. 음. 그리고 자기 반에 이제 정말 그 자기랑 또 다른 남학생 이렇게 총 2명의 남학생이 있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 다른 한 명이 그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소풍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음. 그래서 비록 좀 친한 친구들이라고는 하지만 성별도 다르고 또 말도 좀 안 통하는 부분도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형님은 밥만 먹고 자유시간을 혼자 보내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자 시간을 보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절엔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책을 읽을 수도 없었어서 음. 이제 정처 없이 한번 걸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산길을 따라서 이제 정처 없이 걸어보되 본인만의 규칙으로 오솔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어준 길이 있으면 그 길로만 가보자. 그러니까 큰 길을 좀 피해서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산길을 따라서 한 20분 정도 이곳저곳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20분 정도를 걸으니까 어떤 곳에 뜬금없이 작은 사당 같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음. 제가 보내드렸던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께서 제가 여기에 사연을 제보한다고 하니까 직접 그림을 따가지고 오. 그때를 묘사했던 그림들입니다. 오묘하네요. 예, 저런 사당이 보였대요. 근데 이제 그런 장소를 보자마자 아, 저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감정이 본능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쵸. 형도 좀 센 척을 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센 척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내가 저기 들어가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딱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벽에 그 기모노를 입은 일본 인형들 있잖아요. 네. 그 인형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일본으로 간 것도 아닌데 기모노를 입은 인형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광경. 네, 지금 띄워주신 사진처럼 저렇게 생긴 인형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문을 향해서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본능적으로 소름이 한 번 더 돋으면서 아, 진짜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머리를 지배했대요. 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센 척을 마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굳이 들어가셔가지고 사당도 좀 구경을 하시고 갑자기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 뭐 귀여운 인형이네 이렇게 혼잣말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등골에 이제 소름이 오싹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나와서 마치 뒤에 누가 쫓아오는 기분도 막 들고 해서 빠르게 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복귀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날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소풍을 마친 그날 밤이었어요. 형님께서는 당연히 소풍 갔다 왔으니까 몸도 좀 피곤하고 또 왠지 모르게 좀 오싹한 기분도 들어서 아, 오늘은 일찍 잠에 들되 방에 불을 켜놓고 자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다들 무서우실 때면 방에 불 켜놓고 잡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에 불을 다 켜놓고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대요. 근데 얼마나 잠들었을까 시간이 좀 흘렀을 때였는데 무언가 인기척 때문에 형님이 이제 눈을 슬며시 딱 떴는데 보니까 형님의 아버지가 문을 빼꼼히 열고 형님을 빼꼼히 바라보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형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자신을 저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아, 뭐 불을 아버지가 끌어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 나 오늘은 불 켜고 잘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에 눌렸던 거죠. 형님이 끙끙거리면서 이제 막 온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빠가 나 가위 눌린 거 좀 알았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의 아버지가 입이 귀에 딱 걸릴 정도로 씩 하고 크게 웃더니 갑자기 입으로 뱀 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뱀이 막 쉿쉿거리고 울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막 내고 있었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게 뱀 소리면 그냥 뱀 소리로 그쳐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그 뜻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형상을 한 그것은 형님한테 너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계속 저주하고 있었대요. 와. 너는 이래서 죽어야 되고 너는 저래서 죽어야 된다 라면서 계속 형님을 저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어떻게든 가위에서 깨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국에 가위에서 깨지는 못하고 그렇게 끔찍한 새벽을 보내고 간신히 잠에서 깰 수 있었대요. 아, 정말 기분 나쁜 경험이구나. 내가 좀 이상한 걸 만졌더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그 가위에 눌린 다음날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또 이제 학원도 갔다 오고 그날은 어김없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위 눌림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용은 똑같았대요. 눈에 보이는 그것은 이번에 형의 어머님의 모습으로 뱀 소리를 내면서 형님이 죽어야 될 이유를 계속 읊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가위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간은 매일매일 계속됐대요. 매일매일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신의 동생이나 이모 그리고 나아가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까지 이런 가족들의 모습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형님 앞에 나타났고 2주간은 그렇게 매일 가위에 눌렸고 고등학생 때부터 형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그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근데 형님께서도 이제 이 가위에 계속 눌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면역도 생기고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으면 가위의 내용이 더 끔찍하게 바뀌었대요. 항상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던 그것이 언제나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똑같았는데 원래는 방문을 열고 머리만 내밀고 말하던 그것이 어느 날 형님께서 이제 그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는 천장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형님의 옆에서 귓속말로 속삭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약 4, 5년 정도 지속됐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위가 계속 되었었을 무렵이었어요. 형님이 대학교를 다니던 때였는데 어느 날은 아 내가 더 이상 이 가위에 눌리고 싶지 않다 이런 결심이 들었대요. 형님께서 이제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형님께서 이제 이것을 좀 자신의 신앙의 힘으로 이겨보고 싶어서
하루는 딱 날을 잡고 토요일 날부터 저녁부터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워낙 또 피곤하시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가위가 아니라 꿈을 꾸셨대요. 꿈에서는 형이 이제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 속에서 변기 앞에 있는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웬 남자가 상반신만을 불쑥 튀어나온 상태로 형님을 보고 있더래요. 우와. 눈빛이 노랗고 경비원의 복장을 한 그것은 형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뱀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께서 그려주신 저 그림처럼 이제 방향만 좀 다른데 형님을 보면서 똑같이 뱀소리로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형님께서는 그걸 보는 순간 나에게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사실 이 녀석이 본체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확신이 든 거죠. 근데 꿈속에서 형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하니까 무서워하기보다는 좀 짜증이 났나 봐요. 네.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많이 괴롭히지 않았냐. 적당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 해라. 나 많이 시달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이 끝나자 그 경비원의 모습을 한 그것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형은 자연스럽게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와. 그날따라 푹 잔 것 같아서 되게 개운했고 실제로도 몇 주 동안 가위 안 눌리고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이제 저랑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교회에서 형님이랑 당시에 유독 친하게 지냈던 여자 사람 친구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그분 여사친분이 형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가봤더니 갑자기 이제 그 여사친분이 내가 몇 주 전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경비 아저씨 같은 사람이 너를 때리고 괴롭히고 저주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어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오늘 좀 말해주고 싶어서 말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형이 이제 소름이 쫙 돋으면서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형님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노트에다가 그렸대요. 그 형이 꿈에서 봤던 경비 아저씨의 모습을 그리고 눈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노란색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다음에 덮고서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그 여사친분이 묘사했던 게 형님이 그리신 거랑 똑같은 거죠. 와. 그래서 이제 여사친한테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내가 겪었던 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자기가 겪었던 게 단순한 어떤 환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귀신의 어떤 괴롭힘이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가위에는 전혀 눌리지 않고 가끔씩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형님은 산 같은 데 가면은 뭐 딱 인증된 절 같은 게 있어도 굳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가더라도 굳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걸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습관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제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와.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한다고 형님한테 말을 하니까 형님이 이제 저랑 가까운 곳에 사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토요일 날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이제 형한테 틀린 얘기 있었냐라고 제 얘기를 들려주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쌈무이님께 처음 이제 사연을 제보할 때는 형님이 괴롭힘 당했던 기간이 2주밖에 안 됐다고 말을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형님께서 그게 2주가 아니라 2주간 매일 나왔던 거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 매 달마다 두세 번은 꼭 그 가위에 눌렸다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되게 좀 소름이 많이 돋았었어요. 야, 어떻게 4년 동안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죠? 정말 악독한 귀신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뱀소리가 형님의 머릿속에 이해가 됐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 산 이름은 기억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어느 지역의 산인지는 혹시 기억하시던가요? 형님께서 다녔던 예술고등학교가 일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2시간 걸렸다고 하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에 경기권 바깥에 있는 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형님이 그래서 이제 이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당 안에다가 일본 인형을 정시하는 풍습이 실제로 있대요. 어? 네, 근데 자기가 그 풍습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사당 보면 조심해라. 이렇게 처음 얘기 들렸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사당, 이 일본 인형, 이 정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가위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가위에 눌렸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위에 눌렸다고 말하면 철없던 중학교 시절에는 그게 괜히 부럽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처음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던 건 어떤 귀신 같은 것들을 본 이후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치루었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밤에 할머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그 시골집의 구조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거실이 있고 거실의 왼편에 어른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의 그 옆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왼편에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화장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화장실이 이제 불이 꺼진 상태로 열려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열려 있으면은, 그러니까 불이 꺼졌더라도 열려 있으면 안이 어렴풋하게는 보이잖아요. 그쵸. 거실의 빛 때문에. 그런데 거실의 빛이 분명히 비추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처럼 깜깜해져야 되는데 중간에 뭔가 어색하게 깜깜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쥐인 줄 알고 보면서 저 혹시 쥐인가? 쥐면은 내가 못 잡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닥에 있는 그 까만색 덩어리가 살짝 움직이더니 화장실의 문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줬던 게 나오면은 그 형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턱을 넘어왔던 건 여전히 새까만 그림자 덩어리였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는 그림자 덩어리가 문턱을 밟고 거실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놀라서 몸이 굳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덩어리가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것처럼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여전히 새까만 덩어리였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는 새까만 덩어리였고 마치 나는 어떤 잘못 보는 환상 같은 게 아니라는 것처럼 거실을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어서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고 그렇게 진짜 체감상으로는 막 5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빠르게 거실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제 옆에 있었던 할아버지의 영정 아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영정 아래로 들어간 걸 보자마자 거의 울면서 안방에 있는 어른들을 막 불렀어요. 고모도 불러보고 할머니도 불러보고 했는데 고모가 이제 무슨 일이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고모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고모께서도 뭔가 알았다는 듯이 일단 알았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 버리셨어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봤던 그러니까 가위나 꿈이 아닌 진짜 현실에서 제가 봤던 처음이자 마지막 어떤 귀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네. 그걸 본 이후에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눌리는 가위는 귀신이나 그런 어떤 무서운 존재는 보이지 않았고요. 방 불이 막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TV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저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방불을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반복하는 혹은 TV를 껐다 켰다 반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무섭기는 매한가지였고요. 그렇게 가위에 눌리는 게 아무리 눌려도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달 혹은 두 달마다 가위에 눌리는 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아, 제가 그때 봤던 것 때문에 좀 귀가 허해졌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희 김형처럼 사람이 아무래도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이때쯤 될 때부터는 가위에 눌리기 전에 제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나 오늘 왠지 가위 눌릴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가위를 대비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의 여름방학이 지날 때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딱 자리에 누웠는데 가위에 눌릴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마침 그날은 부모님이랑 동생이 셋이서 어디론가 여행을 가시고 전 어떤 시험 준비 때문에 혼자 여행 가지 못해서 큰 집에 저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에서 누워 있었다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온 집안의 불을 다 켜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위 눌려버린 거예요. 눌렸는데 제가 늘 눌렸던 것처럼 거실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또 TV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적응은 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익숙하긴 하지만 무서움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가위에서 깨려고 몸도 좀 꼼지락꼼지락 거리려고 노력도 해보고 했지만 모든 게 허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발치 쪽에 무언가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힘겹게 이제 눈알만 아래로 굴려서 봤는데 제 소파의 옆에 웬 남자 3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게 보인 거예요. 제가 가위를 눌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이었거든요. 남성 3명이 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무언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순간 얘네들한테 내가 깼다는 걸 들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도 감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써 안 보이는 척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중 한 명이 야, 쟤 깬 거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셋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저한테 시선을 향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셋이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으면 저를 등지고 있는 사람 몸을 돌리지 않고서는 저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가위에서는 고개를 마치 부엉이처럼 180도 꺾어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와. 그때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도 할 수 없고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어요. 걔네들이 저한테 뭘 한 건 아니고 거기 앉아가지고 야, 쟤 깼는데 계속 자는 척 하는 것 같아. 야, 쟤 깼다 하면서 셋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원래 꺼졌다 켜졌다던 불이랑 TV가 갑자기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그 셋이 이제 저한테 무서운 막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무서운 말도 하고 또 조롱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풀려나려고 마음속으로 막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귀신이 갑자기 저한테 부모님 욕을 한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일종의 패드립을 막 하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무서운 감정보다 화나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 순간 막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쟤네 쫓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막 지배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방송하면서 들었는데 가위가 사실 루시드 드림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때도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위에서 풀려남과 동시에 몸이 일어나졌거든요. 갑자기 꿈으로 전환이 된 거죠. 꿈으로 전환이 되니까 먼저 제가 이제 걔네들은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전부 현관문으로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아까 저한테 말했던 목이 180도 뒤로 꺾였던 애 있잖아요. 네. 제가 얘는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 나머지 둘은 이제 죄송하다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걔를 막 꿈에서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했거든요. 두들겨 패면서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제가 막 욕도 하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팼는데 그렇게 패니까 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꿈인데 야, 너 다시는 나타나지 마 라고 하고서 발로 뻥 차고 제가 그 소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털썩하고 누웠는데 눕자마자 꿈에서 깼어요. 눈이 이렇게 번쩍 떠지는데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통쾌하고 제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친구들이랑 막 제가 그때 쓰던 페이스북에다가 그날 있었던 일 막 쭉 적어놓고 막 너무 통쾌하다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네. 저는 그날 이후로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위에 눌렸던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뭔가 무서운 걸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인터뷰 한다고 네. 가족들한테 말했는데 동생이 이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서 했던 말이 근데 형 근데
저희가 그 집이 이사 오기 전 집이거든요. 네. 그 집에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길래 왜?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해줬던 말이 저랑 부모님이랑 다 없이 동생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거나 게임하고 있을 때 가끔 드라이기가 멋대로 켜졌었던 적이 있대요. 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드라이기가 윙 하는 그 바람 소리가 갑자기 나서 이게 뭐지? 누가 왔나 하고 갔는데 아무도 없이 드라이기에 전원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그때 당시 쓰던 드라이기가 버튼을 슬라이스 형식으로 위로 올려야만 켜지는 거라 실수로 눌리거나 그럴 구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드라이기 보관함에 넣어놓기 때문에 뭐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켜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동생이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동생이 이제 피아노를 좀 취미로 쳐서 피아노가 집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또 동생이 자기 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할 때 얘가 이어폰을 끼는데 이어폰 바깥으로 뭔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 다른 옆에서 좀 피아노를 치나 보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은 열심히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게임 소리가 잦아드는 시점이 있잖아요. 게임하다 보면은 네. BGM도 꺼지고 잦아드는 시점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윗집이나 옆집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동생에서 딱 이어폰을 벗었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쳐지다가 마지막에 동생이 이어폰을 벗으니까 마치 동생이 벗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두 개 띵띵 이렇게 두 개 들리더니 갑자기 빵 하고 꺼지더래요. 오. 피아노가 있는 방이 제 방이었거든요. 근데 제 방에 가보질 못했다고. 그리고 괜히 그거 말하면 형 무서워할까 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서 형 거기서 그냥 쭉 자기 할 걸 그랬다 막 이러더라고요. 친동생 아무튼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집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그 이후로 그렇게 뭔가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아무래도 저보다 좀 허약한 동생한테 그렇게 들이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혹시 그 집이 있던 도시가 어디죠? 일산입니다. 똑같이 일산이네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일산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 당시에는 일산에서 살았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때 당시에 그 세 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 복장이 기억나실까요? 그 복장이 현대식 복장이었는데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절대 막 귀신처럼 옛날 옷을 입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의 얼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한 번 또 소름이 언제 또 돋았냐면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신점 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이 일반 사람들은 귀신을 보면은 무조건 까만색 덩어리로 보인다. 그리고 꿈이나 가위 같은 데서 귀신 봐도 보통은 표정 같은 거 기억 못 한다. 그게 귀신이란 증거래. 무당이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당시에 떠오르면서 내가 봤던 게 진짜 좀 영적인 존재가 맞았구나 하고 소름이 쫙 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들 가위에 눌리시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시는 게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또 꿈속에서 그 한 명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잖아요. 네. 혹시 그 정도로 폭행을 했으면 혹시 전치 몇 주가 나올 것이고 보통 또 형을 몇 년형을 받는지. 일단은 제가 때렸던 게 체감상 수시간 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진짜 사람을 그렇게 때렸다면 벌금으로는 안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꿈속에서 이제 빵에 갈 수도 있는 전문 용어 죄송합니다. 네,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정도였네요. 아마 오히려 그 정도로 괴롭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 변님 이야기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제가 나중에는 사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의뢰인의 비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원추.
나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제 법 쪽의 특파원이 되시는 거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쌈바. 삼바. 자, 앞으로 우리 박변님의 활약 기대해 주십시오.